4대 금융지주 가운데 은행의 단기 순익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금융이 비은행 사업 확장에 속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통한 그룹 경쟁력 강화 원년으로 설정하고 증권과 보험, 알뜰폰 등 영역에 진출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금융이 종합금융그룹을 향한 도약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종용 우리금융 회장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금융그룹은요, 과거부터 꾸준하게 높은 은행 비중에서 탈피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증권업, 보험업 진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해왔습니다. 우리금융 내 단기순익 비중을 살펴보면 무려 95%가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사와 비교하면 은행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 우리금융은 2014년 민영화 과정에서 우리투자증권과 우리아비바생명 등을 매각을 해서 현재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증권보험사가 없습니다. 지난해 임종용 회장은 취임 후부터 증권보험 등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강조해왔는데 그 결과들이 올해부터 수면 위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먼저 짚어볼 수 있는 게요. 우리금융의 10년만 증권업 재진출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이 이제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서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그리고 포스증권을 합병을 하고 그리고 합병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기를 결의함에 따라서 지난 2014년 NH농협금융에 우리투자증권을 매각한 이후 10년 만에 다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 내에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합병법인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으로 이제 합병 계약서 정관에 명시됐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금융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투자 단어를 사명에 넣어서 주 업무인 IB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게 우리금융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단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출범 후에 10년 내에 업계 10위 증권사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네, 현재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에도 적극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추진 얘기가 핫 이슈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금융이 롯데손해보험에 이어서 동양생명 그리고 ABL생명 인수 검토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이 어제 그룹의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와 비구속적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수에 대한 협의 중이나 매각 조건 등 구체적 결정 등 사항은 없다고 처음으로 공식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주요 보험사 매물에 대한 인수 검토와 실사를 밝힘에 따라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장에 피력하면서 오버페이, 그러니까 이제 과다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수 가격인데 계약 서비스 마진 기준으로 동양생명이 2조 7천억 원, 그리고 ABL생명이 8,700억 원 수준이고 자기 자본은 각각 2조 6천억 원, 그리고 8,900억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제 실사와 협상 과정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또 롯데손보의 경우는 최대 주주 JKL 파트너스가 매각가를 최대 3조 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우리금융이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에 참여 중이고요. 롯데손보의 본입찰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보험권의 이 3장 카드를 가지고 우리금융은 저울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금융이 알뜰폰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LG U+ 손을 잡고 시장 알뜰폰 시장에 좀 끼어들기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에 이어서 이제 은행권에서는 알뜰폰 사업 진출이 두 번째가 된 셈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이 LG U+와 가상 이동망 사업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이제 금융통신 상품 그리고 서비스 개발, 알뜰폰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 창출 등 성공적 알뜰폰 사업을 위해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이제 무엇보다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이동통신과 금융의 협업이 필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같은 사업 결정을 내렸고요. 무엇보다 이제 은행권 가운데는 가장 먼저 발을 들인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KB 알뜰폰 서비스 이름인 KB 리브 모바일 가입자 수가 42만 명이고요. 좀 역사를 살펴보면 2019년 금융위 혁신 금융서비스 1호로 출범을 해서 지난 4월 금융위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KB 알뜰폰이 시장의 큰 경쟁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통신업계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LG U+와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이런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또 실적 상승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단기 순이익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금융의 마지막 퍼즐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보험사 인수까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요. 일단 종합금융그룹의 외형을 일단 모두 갖춘 만큼 다른 금융지주사들과의 본격적 경쟁을 벌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일단 현재 보면 4대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우리금융 순이익이 가장 마지막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지주사의 경우는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려오면서 수익성 개선을 해왔는데 우리금융만 유일하게 증권사, 보험사가 없어서 수익 규모를 늘리기가 좀 힘든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제 모두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남은 과제는 시장 점유와 수익 창출 부분입니다. 이제 포스증권의 경우는 온라인 상품으로 이제 주로 판매하던 소형 증권사이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자기 자본이 1조 1,500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기준 보면 이제 증권사 자기 자본 10위인 대신증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금융 관계자는 현재 지주사별 순위보다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전체 파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더 시급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이연아 기자와 우리금융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과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